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캐나다 보안 문제로 5G망에서 화웨이 ZT 완전 퇴출, 삼성전자 캐나다발 5G 수주 기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세계 국제정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은 나토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죠. 여기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IPEF를 출범시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5I즈의 일원인 캐나다가 중국산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에 완전 퇴출까지 선언을 하고 있죠. 캐나다는 보안상의 이유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5G 무선 인프라 네트워크에서 완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고, 이미 깔린 4G에 대해서는 완전히 캐나다 땅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는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한 캐나다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기업들은 이들 회사가 만든 장비를 4G, 5G 네트워크에서 배치할 수 없게 됐으며 이미 설치된 장비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에 캐나다발 대규모 5G 통신장비 수주권이 나왔는데 이전에 그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했던 업체들도 이제는 5G 통신장비가 완전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아예 수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커다란 기회를 올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캐나다 서부를 담당하고 있는 텔러스가 현지 5G 네트워크 생태계를 확대하는데 4년간 약 70조 원을 쏟아붓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곳에 5G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도 이미 이곳에 공급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캐나다 보안 문제로 5G망에서 화웨이 ZTE 완전 퇴출입니다. 캐나다의 마르코 맨디치노 공공안전부 장관은 지난주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와 ZTE를 5G 무선 인프라 네트워크에서 완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는 캐나다의 무선 인프라 방어망의 취약점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적대 행위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의 방어 노력이 배로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퇴출의 의의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것이 캐나다 정부가 5G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해 광범위하고 철저한 보안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입니다. 통신 부분에 무결성이 있어 높은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캐나다는 이미 앞서 화웨이를 금지하거나 자국 내 무선 통신사 사용 장비 가운데 화웨이 제품의 단기적 폐기를 선언한 정보동맹체 5I즈와의 회원의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죠. 5I즈는 지금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이제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으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반드시 퇴출되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캐나다가 드디어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동맹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 총 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캐나다가 수년간 이 문제를 저울질하는 동안 캐나다의 주요 무선 통신사들은 5G 장비를 유럽 회사인 에릭슨, 노키아에 의지해 왔죠. 이번 결정으로 캐나다 기업들은 2024년 6월까지 기존의 화웨이 또는 ZTE의 5G 장비를, 그리고 2027년 12월까지는 4G 장비를 모두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캐나다 내에서 4G, 5G 장비에서 ZTE와 화웨이 장비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웨이나 ZTE의 4G, 5G 장비 신규 조달은 2022년 9월부터 금지가 됩니다. 맨디치노 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자국의 통신 시스템과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화웨이와 ZTE는 캐나다 정부기관에서 공공의 적으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성명을 통해서 두 중국 기업의 기술이 악성 행위자들에 악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우려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또 5G 시스템에서 민감한 기능은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점점 분산되고 가상화될 것이며 이들을 연결할 장치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신 공급망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보안상 연쇄적 영향을 고려해서 5I즈 동맹국은 5G
통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 제품 및 서비스 배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5G에서 특히 미국에서 지금 화웨이와 ZTE 장비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화웨이는 그동안 중국군과의 관계를 부인해왔지만 이들의 연관성을 둘러싼 우려는 중국 국가보안법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국가 정보 수집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이 중국군과의 연관성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미국 관리들은 지난 2020년 월스트리트저널에 화웨이는 백도어를 통해서 전세계 무선망에 은밀히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 10년 동안이나 10년이 넘도록 이를 부인해왔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간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의 인프라 5G 허용 여부를 결정을 미뤄왔던 상황. 미국은 캐나다에서 수차례 화웨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지 않으면 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미국 정부의 정보 공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이죠. 중국은 2018년 12월 캐나다 당국이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조우 창업주의 딸을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체포하자 캐나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잇따라 단행을 합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인 마이클 커브릭과 마이클 스페이버가 간첩죄로 체포된 일도 포함이 되어 있죠.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미국 법무부가 멍 부회장과 기소유예를 합의한 이후에야 33개월 만에 중국에서 풀려났고 멍한조우 창업주의 딸은 중국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에서 완전 퇴출, 4G 제품까지 완전 퇴출까지 지금 된다. 이미 연결되어 있던 4G까지도 이제 누가 수주를 받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온 이야기, 삼성전자 캐나다발 초대형 5G 장비 수주 기대입니다. 캐나다가 화웨이 그리고 ZTE의 완전 퇴출로 삼성전자의 캐나다발 초대형 5G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이동통신사인 텔러스가 현지 5G 네트워크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향후 4년간 약 70조 원을 쏟아붓는다라는 것이죠. 캐나다에서 통신장비 분야에서 화웨이와 ZTE의 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완전 퇴출이 결정된 가운데 나온 투자 결정이어서 삼성전자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텔러스는 오늘 2026년까지 캐나다 전역의 5G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과 넓은 스펙트럼 구축 등에 700억 캐나다 달러, 한국 돈으로 69조 원을 투자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죠. 작년 최악의 홍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가장 많은 175억 캐나다 달러, 약 17조 원을 할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배포를 가속화하고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투자의 핵심이고, 특별히 캐나다와 같은 경우는 5G 네트워크의 구축이 상당히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투자를 통해서 5G 네트워크 구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에 3.5GHz 대역 도입, 그리고 소외 지역의 5G 공급망, 그리고 5G 단독 모드인 Safety Alone 방식의 네트워크 도입, 그리고 다중 액세스 모바일 엣지 컴퓨팅 제공, 그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메리트 리턴시 통신 인프라 재건 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텔러스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로부터 5G 장비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기존 4G의 경우 화웨이 장비를 100% 사용했었던 완전히 화웨이에 기대었던 회사였지만 5G로 넘어오면서 이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웨이가 캐나다 정부로 인해 캐나다에서 완전 퇴출 결정이 되면서 화웨이를 이제는 배제한 상황. 텔러스가 5G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톱3 장비 공급차인 지금 삼성전자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6월 텔러스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죠. 삼성전자는 최근 몇 년간 잇따라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5 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캐나다, 미국 등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의 주요 이동 통신사와 인연을 맺으면서 기술 역량을 입증하고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5G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것은 캐나다를 비롯해 한국, 미국, 뉴질랜드, 일본, 영국 등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비디오트론, 샤크스텔에 5G 장비를 공급하죠. 이달 초에는 미국의 DC 네트워크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1조 원에 이르죠. 자, 지금 보시면 캐나다에서 이제 5G 통신 장비가 화웨이 ZTE는 완전 배제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의 수주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에릭슨, 노키아와 경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특별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주가 많아요. 캐나다의 수주도 많죠. 대형 국가의 수주는 많지만 중소형 국가들의 수주는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영향, 미국의 그 호환성, 그리고 캐나다의 호환성,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하면 이번 캐나다의 수주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기쁜 소식은 화웨이와 ZTE가 캐나다에서 완전 퇴출되고 4G 제품에 대해서도 이 기존에 깔렸던 제품까지 완전히 드러낸다는 소식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